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입니다. 우연히 사회복지 종사자 우울 위험군을 보게 되었어요. 일반인에 비해서 무려 5배나 높은 우울 위험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갖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현타를 경험했었거든요.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공통된 건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일이죠.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없다면 정말 견뎌내기 힘들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양의 서류도 다루어야 하고요. 해마다 바뀌는 법들도 살펴봐야 하죠. 임금도 최저인 경우가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니까 이런 말들도 많이 하죠. 사회복지사도 사람인데 윤리적 잣대가 다른 직군들보다 훨씬 높아서 꼭 착하기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죠. 그래서 여러분의 번아웃을 경험하고 과연 이 길이 맞을까 고민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긴 시간 사회복지사를 그만두지 못했던 건 우선에는 보람이 컸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달리 또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늘 배운다는 자세로 일을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은 조금 쌓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서류는 거기서 거기잖아요. 기관의 특성이나 대상자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주 업무인 상담, 일지 작성, 프로포절, 그다음에 평가 업무, 회계 업무, 또 뭐가 있더라? 제일 중요한 자원 연계와 사례 관리도 있네요. 하지만 나이가 쉰이 넘어가니까 더 이상은 사람과 서류 업무에 치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제 명예 못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수시로 불쑥불쑥 튀어 올랐고요. 무엇보다도 주 3일 정도만 일을 하면서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어릴 적부터 꿈꾸어왔던 일을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제게 그 꿈은 정처 없이 떠돌며 여행을 하면서 책도 좀 보고 글도 구상하고 그런 것인데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행 경비도 마련해야 되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제가 직장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사실 직장에 사표를 던질 때까지만 해도 조금 망설였었어요. 제 경우에는 이제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베테랑급에 속해가지고 웬만한 일은 해낼 수 있어서 급여 자체도 비교적 조금 높았거든요. 그래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수시로 막 들었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은 서류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길을 찾다가 이제 NC에서 강사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요. 우선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HRD 넷에 접속을 해서 가입하고 나의 정보에서 NC에서 확인 강사 신청을 하면 됩니다. NC에서 확인 강사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강사이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력과 자격증입니다. 자격 직종별 요구 자격증과 경력 인정 기준이 있는데요.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사 1, 2, 3급, 장애인 재활상담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 2급, 특수학교 정교사 1, 2급이 강사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직업상담사 1, 2급도 직업상담 서비스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청소년 상담사 1, 2, 3급, 청소년 지도사 1, 2, 3급, 초등학교 정교사 1, 2급, 전문 상담교사 1, 2급 등이 사회복지 및 종교 분야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NC에서 확인 강사로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처음에는 강사 자리를 찾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에 일하던 기관에서 교육원까지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강의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한 교육원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8시간만 강의를 주기 때문에 주 3일 일하고 싶다면 세 군데에
교육원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워커넷, 사람인, 고용노동부 같은 그런 데서 구인 광고란을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요.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지 않게 집 근처의 교육원부터 찾아보는 거죠. 확인 강사로 인정한 분야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사이트의 일자리 검색에서 키워드를 사회복지 강사 혹은 요양보호 교육원, 지급상담사, 강사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집 근처의 교육원에서 올라온 구인 광고를 볼 수 있고요. 강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교육원은 주로 교통이 편한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야지 수강생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청한 분야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강의가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원을 선정해서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접수 방법대로 접수하면 대부분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임 강사 자리는 더 많지만 주 5회 내내 일하는 것이 싫어서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패스를 했고요. 전임 강사는 평균 230만 원에서 많게 주는 곳은 320만 원까지 받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는 수강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일을 하지만 일반 사회복지사에 비하면 전임 강사가 하는 서류 업무는 정말 작고요. 주 1회에서 2회 정도는 또 강의를 하기도 해요. 강사 시급은 경력은 거의 안 보고요. 교육원과 강의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보통 시간당 2만 원부터 10만 원 정도까지 있고요. 강의를 하다 보면 특강을 위한 의뢰가 들어오기도 해요. 제 경우엔 시간당 50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또 교육원 특성상 주말과 일요일, 야간 강의를 진행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낮에 일하기 싫으면 야간이나 주말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경력을 쌓으면 또 한 발자국 나아가야 하겠죠.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양성하는 직업훈련 교강사입니다. 이번에는 NC에서 확인 강사가 아닌 바로 아래의 훈련교사 관리창에서 훈련교사 자격 교육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훈련교사는 상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격 요건은 화면과 같아요. 직종에 대한 학사학위 취득자, 학사학위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 경력을 가진 자, 정교사 1급 또는 2급,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각종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주로 실무 경력 위주로 직업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고시해 두고 있어요. 이 훈련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훈련을 받으러 가보면 나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대부터 70대까지 받습니다. 그만큼 폭넓게 자격증을 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훈련 교사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또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훈련 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은 평생에 한 번만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끝나고 나면 이제까지 취득해둔 모든 자격증으로 강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교육원은 물론이고 직업학교나 전문대학, 일반 대학, 대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강의도 가능하고 또 내가 교육원을 직접 차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스타 훈련 교사 자격증에 도전할 수도 있는데요. 스타 훈련 교사가 되면 한국기술대학교에 취업까지 가능해서 훈련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이나 그다음에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 더 이상 많은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스타 훈련 교사까지는 보지 않고 있고요. 그냥 지금처럼 주 3일만 강의하고 나머지는 놀러 다닐 예정입니다. 열정페이와 만능 일꾼, 견딜수록 을이 되는 세계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강의하고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세요. 혹시 사시는 곳 근처에 산 있고 물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좋은 곳 많이 소개해 주세요. 가서 힘든 일,
나아갈 방향 뭐 이런 것들 도란도란 이야기를 해도 좋고요. 사회복지사들의 행복을 찾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 서림이었습니다.